다문화 시대 외국인도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을까? 사엔드 박성호.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지닌 이주민들이 이웃으로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들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자녀를 키우며 세금을 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 시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국민투표 등 국가 차원의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투표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부여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지 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된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주 F-5 비자를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 시행되었으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22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약 12만 7천여 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얻었고 이 중 약 80%가 중국 국적자였다. 그러나 실제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율은 13.3%로 전체 평균 투표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언어 장벽, 정보 부족, 정치적 관심 저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도입 이후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시민권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고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권자 중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반면 외국인 선거권은 다문화 사회의 포용성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제도라는 평가도 있다.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외국인 선거권 도입이 우리 재외동포의 권리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언급된다. 현행 제도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국내 영주권 제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체류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연속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일부 반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외국인 선거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결국 다문화 시대의 한국에서 외국인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은 지방선거로 한정된다.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포용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낮은 투표율과 제도적 한계, 사회적 논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유권자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다 포용적인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양성이 힘이 되는 사회 어떻게 만들어갈까? 다양성은 사회의 경쟁력이라는 말이 어느새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다문화 20만 학생 시대, 외국인 300만 명 시대라는 새로운 풍경을 맞이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학교 현장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25년에는 국내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2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2년 4만 7천 명 남짓이던 다문화 학생은 10여 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나 전체 학생이 3.8%를 차지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4.4%에 달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만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다문화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다문화 가구는 41만 5,584가구로 5년 전보다 17% 이상 늘었다.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가구의 24%가 다문화 가구로 집계된다. 외국인 인구 역시 2024년 기준 268만 9,317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달한다. 이제 단일민족 사회라는 말은 현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다양성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70% 이상이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점은 이들이 이미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임을 보여준다. 저출산 고령화로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어 앞으로 인구 구조와 사회적 역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다양성이 곧바로 사회적 통합이나 포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과 가족들은 여전히 언어, 문화, 경제적 차이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는 일이 많다.
이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시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 사회적 편견 등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 다양성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어떻게 다양성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갈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때다. 첫째, 교육 현장의 변화가 중요하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는 더 이상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전체 다문화 학생 중 70% 이상이 국내 출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국인과 다문화 학생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 다문화 이해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하고 교사 연수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상담, 진로 교육도 중요하다. 둘째, 지역사회와 일터의 포용성을 넓혀야 한다. 다문화 가구가 늘고 있는 농촌이나 지방도시에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행사나 공동체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고용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자리 주 거의료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과 교육, 시민사회가 협력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정책을 특별한 지원이 아닌 보편적 복지의 일부로 설계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다양성은 사회의 활력과 창의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자산이다.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차별과 소외가 아닌 포용과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함을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간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제는 다문화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화로 다양성이 힘이 되는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딜 때다. 왜 세계는 K-팝 아이돌에 열광하는가? 세계가 K-팝 아이돌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음악적 유행을 넘어 K-팝이 어떻게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 배경과 힘을 묻는 것이다. K-팝 아이돌은 이제 음악을 넘어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음악, 패션, 뷰티, 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글로벌 문화 교류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연 한류문화체험관 하이커 스테이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오늘날의 한국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K-팝 음악에 맞춰 춤추고 촬영하는 하이커 스테이지, 한국 명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하이커샷, K-뷰티를 체험하는 뷰티 업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는 공항이 단순한 이동의 공간을 넘어 한국의 매력과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교류의 현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팝의 세계적 인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 문화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다.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10명 중 7명이 한국 문화 콘텐츠에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그 인기가 두드러진다. K-팝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한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실제로 K-팝 상품을 구매하거나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도 많다. BTS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라이즈 RIIG 등 대표적인 K-팝 그룹들은 음악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파하고 있다. 특히 BTS는 서울시 명예관광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서울의 전통과 현대, 다양한 관광 명소를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현장에서는 한복 체험, 한국 관광 기념품, 한국 향기 체험 등 다양한 한국 문화 홍보 행사를 열어 1억 명이 넘는 글로벌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이처럼 BTS의 활동은 한국 관광과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크게 끌어올렸다. K-팝 아이돌 그룹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멤버들로 구성되어 다문화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내포하고 있다. 뉴진스의 더 블루제이ANS의 한이베트남계, NIFN의 HYPN의 제이미국 출생, 한국인 크래비티 CRAVITY의 앨런홍콩 출신 등은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의 미래상을 보여준다. 다만 이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라기보다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멤버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K-팝의 글로벌 성공에는 강력한 팬덤과 디지털 소통이 큰 역할을 한다.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 틱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음악과 콘텐츠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BTS의 버터가 24시간 내 1억 8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블랙핑크가 SNS 팔로워 수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건 모두 이러한 힘을 보여준다. 또한 K-팝은 영어 가사, 해외 프로듀서 협업, 각국 언어 음반, 현지 멤버 영입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제작과 현지화로 대중적 친근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K-팝을 더욱 친숙하게 만들고 세계 각지의 팬층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물론 K-팝 산업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치열한 경쟁, 아이돌의 인권 문제, 문화적 다양성의 진정성 등 고민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건강한 한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같은 스타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음악과 스포츠 모두 한류의 중요한 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은 국위선양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결국 세계가 K-팝 아이돌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장르적 다양성과 예술적 진정성, 전략적 국제화와 현지화, 다문화적 포용력, 강력한 팬덤과 디지털 소통, 그리고 한국만의 독창적 매력과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 위해서는 한류 체험관 확대, 다양한 인재 발굴과 육성, 사회적 책임 강화, 스포츠와 문화의 융합 마케팅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K-팝 아이돌은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오늘날의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최전선에 서 있다. 이들의 활약과 한류 문화의 확산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류를 통해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